민주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15년 동안 혜진과 함께 꾸려온 보금자리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익숙한 향이었다. 민주는 신발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집에 왔어.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거실에서는 딸 수민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14살인 수민은 요즘 부쩍 키가 커서 민준의 어깨까지 닿을 정도였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책 위로 늘어져 있었다. 아빠 오늘 좀 늦었네? 수민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은 어딘가 창백해 보였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수민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시험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어. 혜진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여보, 밥 다 됐어. 손 씻고 와. 혜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가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혜진은 늘 그랬다.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면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었다. 민주는 그게 그녀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고등어 구이가 차려진 식탁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가정의 풍경을 완성했다. 수민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 젓가락을 들며 물었다. 수민은 고개를 들고 씩 웃었다. 별일 없었어. 아, 맞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나중에 보여줄게. 민주는 흐뭇하게 웃었다. 수민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녀가 스케치북에 끼적이는 모습을 볼 때면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민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혜진도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수민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요즘 좀 안 좋아 보여.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도 좀 걱정돼. 내일 병원에 데려가 볼까 생각 중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다음 날 혜진은 수민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민주는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혜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민이가 백혈병이래. 민주는 전화기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백혈병?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수민이 그 밝고 건강한 아이가?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혜진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떻게 된 거야? 의사가 뭐래? 혜진은 흐느끼며 말했다. 급성 백혈병이래. 골수 이식이 필요할지도 몰라. 우리도 검사 받아야 한대.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골수 이식이라니. 그는 수민의 병실로 들어갔다. 수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빠,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녀의 작은 손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수민이 강하니까 금방 나을 거야. 며칠 후 민준과 혜진은 골수 적합도 검사를 받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준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수민이를 살릴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 떨림이 단순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수민의 병실을 드나들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나 나으면 미술학원 다닐 거야. 그림 더 열심히 그리고 싶어. 수민의 말에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딸 화가 되게 해줄게. 뭘 그리고 싶어? 수민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바다. 파도가 부서지는 그림 그리고 싶어. 민주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결과가 나온 날 민주는 회사에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의 골수는 딸아이와 불일치입니다. 어머님 쪽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만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불일치라뇨?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자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주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친자 검사? 수민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는 혜진을 쳐다보았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민준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준은 수민이 잠든 병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수민의 고른 숨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그는 수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가 널 꼭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혜진의 과거 그리고 수민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민주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 결심은 그의 평범했던 가정의 균열을 가져올 첫걸음이었다. 민주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손에 쥔 친자 검사 결과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는 얇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의 삶을 뒤흔들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려 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민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친자 관계가 아님. 단 한 줄의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민주는 종이를 내려놓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15년 동안 딸로 키운 수민이 그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동네 술집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다. 잔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다. 수민이 그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힌 건 혜진에 대한 의심이었다. 혜진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결혼 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주는 전화기를 꺼내 혜진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거짓말을 할까? 그는 잔을 단숨에 비웠다. 다음 날 민주는 수민의 병실로 갔다. 수민은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빠. 그녀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뭐 그리는 거야, 우리 화가님? 수미는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말했다. 바다야. 파도가 부서지는 거. 예쁘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수민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 코, 입. 어디서 저를 닮았는지 찾으려 했지만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혜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을 내리깔았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민준에게는 어색하게 들렸다. 그는 수민이 듣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해.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 여기서? 그녀가 주저하며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중요한 얘기야. 민주는 병원 옥상에서 혜진과 마주 선 채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혜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민준이 내민 친자 검사 결과지를 쥐고 있었다. 민준은 다시 물었다. 혜진아, 말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에게 이런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혜진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결과지를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종이를 구겼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빠,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 결혼 전에 성폭행을 당했어.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성폭행?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뭐라고? 그게 언제? 누구한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오빠랑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던데.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왜?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렸다.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웠고 창피했어. 오빠한테 말하면 날 떠날까봐 겁났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민주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혜진의 고백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수민이가 그때 생긴 아이야?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나도 확실히 몰라. 그냥 그때 이후로 오빠랑 결혼하면서 모든 걸 잊으려고 했어. 그녀의 눈은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오빠 날 믿어줘. 난 오빠만 사랑했어. 그때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혜진아. 지금은 수민이 치료가 급해. 이 얘긴 나중에 하자. 그는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에서 수민은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수민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아빠가 꼭 지킬게.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혜진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녀는 끔찍한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수민이 태어났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 혜진의 떨리는 눈빛, 그녀가 말을 망설이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민주는 혜진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며칠 뒤 민주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료인 철수가 물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정신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 그냥 집에서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는 대충 둘러댔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힘내라. 수민이 잘 이겨낼 거야.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혜진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게 더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혜진과 마주 앉았다. 수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진아, 그때 일. 좀 더 자세히 말해 줄래? 그게 수민이를 위해서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빠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겁이 많았어.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혜진은 한참 만에 말을 이었다. 그날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마셨어.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없었고. 누군가가 날 호텔로 데려갔어. 기억이 잘 안 나. 깨어났을 때 이미.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놈이 누군데? 경찰에 신고했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 그냥 잊고 싶었어. 그래서 오빠랑 빨리 결혼한 거야. 오빠가 날 구해줄 거라 믿었어.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 모호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날 밤 민주는 거실에 앉아 혜진의 대학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앨범 속 혜진은 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결혼 전 혜진은 가끔 멀리서 전화가 오면 급히 방을 나가곤 했다. 그때는 사랑의 눈이 멀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의심스러웠다. 혜진아, 내가 정말 다 말한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수민의 치료는 계속되었다. 민주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혜진의 과거로 가득했다.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민주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구멍이 너무 많았다.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민주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민주는 사립탐정에게 전화했다. 최 탐정님, 아내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특히 결혼 전 그녀가 만난 사람들. 전부 다요. 탐정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이든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주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탐정 최영수로부터 온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서류 봉투는 그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는 수민의 병원비와 치료 일정에 정신없었지만 머릿속 한구석은 항상 혜진의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
그녀의 성폭행 고백은 민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 그는 봉투를 열기 전 심호흡을 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받아들여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꺼냈다. 탐정 최영수는 혜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그녀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다. 혜진의 대학 시절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갔던 카페의 직원들까지 만났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혜진의 대학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다. 긴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는 혜진. 민주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렸다. 이때는 나도 몰랐지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그는 사진을 넘기며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탐정은 혜진의 친한 친구였던 미경을 만난 기록을 상세히 적었다. 미경은 부산의 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다고 했다. 민주는 그 부분을 읽으며 숨을 멈췄다. 미경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혜진이요? 그 애는 대학 때부터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잘생긴 애, 돈 많은 애 다 사귀었죠. 근데 결국 민준 씨를 골랐어요. 왜냐? 민준 씨가 제일 안정적이었고 돈도 많았으니까. 민주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안정적이라. 돈이 많아서? 그는 이를 악물었다. 민주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돈과 안정 때문이었다니. 그녀의 성폭행 이야기는 어디까지 진실이었을까? 민주는 전화기를 들어 최영수에게 전화했다. 최 탐정님 이거 확실한 겁니까? 미경 말 믿을 만한 건가요? 탐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 선생님, 미경 씨는 혜진 씨와 10년 넘게 연락 안 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혜진 씨가 여러 남자와 얽혔던 게 사실이에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혜진아, 대체 내가 누군데? 그날 저녁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다. 수미는 치료로 기운이 없었지만 민준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아빠 오늘 좀 나아졌어. 곧 퇴원할 수 있을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딸.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그의 눈은 수민의 얼굴을 후으며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일지 상상했다. 혜진의 과거 속 누군가일까? 그 생각은 민준을 괴롭혔다. 혜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부드럽게 웃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왔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혜진아, 우리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실까? 얘기 좀 하고 싶어. 혜진의 눈에 순간 불안이 스쳤다. 응, 좋아. 수민이 잠들면 나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렸다. 병원 근처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다. 혜진아, 너 대학 때 어땠어? 그때 만난 사람들 무슨 일 있었는지. 좀 더 말해줄래? 혜진은 잔을 내려놓고 눈을 내리깔았다.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 그때는 그냥 평범했어. 오빠도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이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솔직히 말해. 너 나 말고 다른 남자들 만난 적 있지?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성폭행 당한 거 말했잖아.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내 친구들 미경이 같은 애들. 그때 내가 어땠는지 얘기하던데.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경이? 걔가 뭐래? 그녀는 잔을 꽉 쥐었다. 민주는 말을 골랐다. 미경이 그러는데 내가 여러 남자랑 사귀었다고. 나랑 결혼한 건 내가 돈이 많아서였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묻어 있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경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오빠 날 어떻게 보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손을 뻗었다. 혜진아 앉아. 그냥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빠가 날 의심하는 거야? 15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녀는 가방을 챙겨 카페를 나갔다. 민주는 혼자 남아 커피를 바라보았다. 혜진의 반응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탐정의 보고서와 혜진의 말이 맞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최영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더 깊이 파헤쳐 주세요. 혜진의 과거, 특히 수민이와 관련된 부분. 탐정은 곧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수민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 단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거실에 앉아 가족 앨범을 다시 펼쳤다. 혜진과 수민이 함께 웃는 사진을 보니 가슴이 아렸다. 그는 수민을 사랑했다. 그녀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에 대한 배신감은 점점 커졌다. 그녀가 자신을 돈 때문에 선택했다면 지난 15년은 무엇이었을까? 민주는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혜진아, 내가 숨긴 게 뭔지 내가 다 알아낼 거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최영수가 추가 보고서를 보냈다. 혜진이 대학 시절 자주 갔던 클럽과 그녀가 만난 남자들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한 이름이 민준의 눈에 띄었다. 김태훈. 혜진의 전 남자친구로 당시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었다. 민주는 그 이름을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자식이 수민이 아버지일까? 그는 보고서를 덮고 탐정에게 전화했다. 최 탐정님, 김태훈이라는 사람 더 알아봐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민주는 두려웠다. 혜진은 수민의 병실 옆 작은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수민의 최근 검사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다. 의사는 혜진의 골수가 수민과 적합도가 높다고 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수민은 이제 회복 중이었다. 창백했던 수민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혜진은 수민이 잠든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민준은 이혼 서류에 사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혜진과의 결혼을 끝냈다. 탐정 최영수의 보고서는 그의 결심을 굳히는 데 결정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민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혜진의 대학 시절 만난 김태훈이었다. 태훈은 당시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로 혜진과 짧지만 강렬한 관계를 맺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혜진이 태훈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태훈은 혜진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돈을 주며 관계를 정리했다.
혜진은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했고 민준과 결혼을 선택했다. 민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내가 사랑한 게 뭐였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혼 후 민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는 매주 수민을 만나러 병원에 갔다. 수민은 여전히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민준은 그 호칭이 주는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수민이 그를 반겼다. 아빠, 오늘은 뭐 가져왔어? 수민은 침대에 앉아 밝게 웃었다. 민준은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다. 우리 화가님이 좋아할 만한 거야. 바다 그림 그릴 준비됐지? 수민은 까르르 웃으며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아빠. 이번엔 파도의 배도 그릴 거야. 혜진은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이 수민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혼 후 혜진은 민준과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민준이 병실 밖으로 나오자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준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무슨 얘기? 또 무슨 거짓말할 건가? 그의 말에 혜진은 움찔했다. 거짓말 아니야. 그냥 수민이 때문에. 혜진은 말을 잇기 위해 애썼다. 수민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우리 이렇게 지낼 순 없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수민이는 내 딸이야. 친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너랑은 달라. 내가 날 속인 거 잊을 수 없어. 혜진은 눈을 내리깔았다. 미안해 민준 씨. 그때 내가 잘못했어. 태훈이한테 돈 받은 것도 다 사실이야. 하지만 난 수민이를 지키려고 했어. 민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키려고? 돈 받고 애를 키운 게 지키는 거야? 날 속이고 결혼한 게 지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태우는 날 버렸고 난 혼자였어. 오빠가 날 받아줬잖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혜진. 더 말하지 마. 그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다. 그날 밤 민주는 원룸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 탐정의 보고서가 책상에 놓여 있었다. 그는 다시 그 페이지를 펼쳤다. 김태훈. 지금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태훈은 수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민주는 고민했다. 태훈에게 연락해야 할까? 수민에게 진짜 아버지를 알려줘야 할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수민이한테는 내가 아빠야. 그걸로 충분해. 그는 맥주 캔을 비우며 다짐했다. 며칠 후 민주는 탐정 최영수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최 탐정님, 더 이상 조사 안 해도 됩니다. 다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생님 힘든 결정이었겠군요. 앞으로 어쩌실 건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수민이 곁에 있을 겁니다. 그 애한테 필요한 건 진짜 아빠지 돈 많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탐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선택입니다. 수민 양이 행운하네요. 민주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수민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배 완성했어. 그녀가 스케치북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민주는 웃으며 그림을 보았다.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그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딸.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혜진의 배신, 태훈의 존재,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수민의 미소는 그를 버티게 했다. 민주는 결심했다. 어떤 진실이든 수민과의 이 순간을 지킬 거라고.